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가게들과 분위기로 활력을 잃은 골목에 새로운 상권을 만든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실 좀 요즘에 이제 하는 말로 소위 힙하다 하는 느낌을 저희가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강하다라고 느꼈어요. 뭔가 과감하게 시도를 하면서 차근차근 이뤄가고 있다라는. 저희가 준비를 잘한다면 충분히 잘할 자신입니다. I was broken from a young age, taking my soak into the masses, writing my poems for the few that look at me. 수영역에서 좁은 골목길을 따라 5분 정도 걸으면 만나게 되는 곳. 1974년에 문을 연 광안종합시장입니다. 이 오래된 시장 한편에 작은 빵집 하나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메뉴도 단출하고 앉아서 빵을 먹을 공간도 없는 이 좁은 가게가 늘 손님들로 문정성시입니다. 안녕하세요. SNS에는 이미 이 빵집에 대한 입소문이 자자하다는데요. 원래 즐겨보는 유튜버가 여기 온 거를 한번 보고 인스타 찾아서 맛있어 보여서 왔어요. 바로 한 입 맛보는데요.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맛인가 봅니다. 이곳이 문을 연 건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 시국에 창업이라는 도전장을 내민 건데요. 건강한 빵으로 승부하겠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워도우라고 천연 발효종으로 빵을 만드는 사워도우 전문 빵집이고요. 이렇게 지금 통밀이나 오리밀 토종 밀가루를 블렌딩해서 만드는 빵들이 주로 있고, 이제 간식으로 드시는 빵들보다는 식사빵으로 드시는 용도가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성공이 보장된 건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 당시만 해도 이곳은 유동 인구가 거의 없는 골목이었기 때문이죠. 세제 하나, 쿠키치 하나, 쿠키 세트 하나 하셨고요. 그런데도 아람 씨는 이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떤 점 때문이었을까요? 저희가 조금만 이제 광안리가 엄청 높은 빌딩이 많이 세워지고 그 관광적인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는데 한 곳에는 이런 골목이 있구나,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그 골목이 결국에는 사람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파트 단지나 큰 도로보다. 그래서 여기에 자리를 잡은 것도 있고. 골목의 매력을 알고 있던 아람 씨의 눈에 띈 빈 점포. 방치되어 있던 6평짜리 낡고 오래된 가게가 그의 손끝에서 아담하고 정감 있는 빵집으로 재탄생한 건데요. 시장 골목에서 2년을 지내면서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보통 바닥에 다 가구가 이렇게 닫혀있지, 이렇게 열려있지 않는데 밑에 부분을 조금씩 다 띄웠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그 이유가 비가 차면은 이제 다 잠겨버리니까 모든 걸 약간 위로 띄워놓은 거예요. 세월이 느껴지는 포인트들도 그대로 살려뒀죠. 요즘 대세라는 레트로 감성 느껴지시나요? 저는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새로 인테리어를 하면 그 동네가 어디든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세월이 있는 동네고 세월이 있는 가게니까 여기만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달라졌죠.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원래 계시던 분들 몇 분이랑 앞집이랑 저희 집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모든 자리에 가게가 들어왔고 다 젊은 사장님들이시고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아졌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으니까요. 3, 4년 전만 해도 광안종합시장 상가 대부분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근처 주택가가 사라지고 원룸촌이 자리 잡으면서 시장 상권이 무너져 내린 탓이었죠. 그런데 텅 빈 골목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년 전 카페와 빵집을 시작으로 하나둘 가게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와인 보틀샵부터 레스토랑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죽어있던 골목 상권을 살린 주인공은 바로 20, 30대의 청년 사장들입니다. 값싼 임대료로 상가를 빌려 자신들만의 개성이 담긴 가게를 열면서 자연스럽게 광안 종합시장길이 만들어진 것이죠. 아무도 찾는 일 없던 이 오래된 시장 골목, 이제 힙한 가게들이 넘치는 그야말로 핫플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그런 제조업 베이스의 산업이 아니라 상당히 크리에이티브한 문화와 상업이 접목되는 그러한 산업들이 발달을 하면서 또 그것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좀 젊은 층이 많죠. 창조 계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곳은 비싼 땅이 아닌 노후되고 값싼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공간들, 그 창조 공간이죠.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사실은 새로운 도시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광안 종합시장 한편에 자리 잡은 한 음식점. 이곳 역시 젊은 열정으로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청년 사장들의 가게입니다. 친구 셋이서 의기투합해 문을 열었다는 이곳.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들러 먹고 마실 수 있는 가게를 만들고 싶었다는데요. 가게 곳곳에 이들의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오픈을 2020년도 7월에 했었거든요. 네, 벌써 2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 뭐였나요? 옛날에 여기가 이제 탕제원이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뭐 그런 탕제원의 어떤 흔적 같은 거는 뭐 사실 하나도 안 남아 있는데 그냥 옛날 건물 같은 느낌, 그 느낌을 또 저희가 좀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그걸 좀 그대로 많이 살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다 옛날에 살아있던 것들. 그죠, 요런 이제 이런 진짜 옛날에 좀 많이 쓰이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처음에 이제 자리를 잡고 공사를 시작했을 때에 주변 그 어르신들께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왜 여기서 장사를 하냐. 근데 저희는 왠지 이런 곳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110V 콘센트를 사용하고 있었을 만큼 세월이 멈춰있던 이 공간을 하나하나 바꾼 것이죠. 처음에 이 벽도 인테리어 업자가 왔을 때 이 벽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허물까 같은 살리니까 더 보기 좋고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자였으면 조금 정직하게 했을 걸. 그죠.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약간 거친 러프한 느낌이 좀 많이 그런 모습이 살아난 것 같아요. 아마도 좀 분위기가 더 좋지 않지 않았나. 약간 서툰 듯한 느낌도 약간 이렇게 있는 게. 오래된 가게와 청년들의 만남. 이들이 선보이는 퓨전 요리만큼이나 잘 어울리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왜 자신들의 창업 장소로 이 골목을 고른 것일까요? 사실 진짜 솔직하게 뭐 얘기를 하자면 당연히 월세도 싼 거를 뭐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근데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권에 들어와가지고 뭔가 활발하게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약간의 로망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로망이 이루어진 덕분일까요? 이전까지만 해도 해가 지면 깜깜했던 골목이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뭐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렇게 찾아와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움을 느끼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그래도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포동이라든지 해리단길이라든지 그런 길을 좀 안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반경이 그래 넓지 않아서 그렇게 안 될 거라는 또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될지 저희가 모르니까. 금정구에 자리한 장성시장.
이곳 역시 1970년대에 지어진 상가 건물형 시장인데요. 그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문화기획자 김건우 씨가 이곳에 처음 발을 들인 건 9년 전. 제가 여기 이 공간에 2013년도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비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예술가들이 이 재래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갤러리를 처음에 제일 먼저 만들기 시작했고 그 제일 처음 만들었던 갤러리 자리는 여기입니다. 당시 부산의 몇몇 청년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을 물색하다 빈 정포가 많았던 이 장성시장이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갤러리가 문을 열자 청년 작가들이 오가기 시작했고 이들이 빈 점포에 자리 잡았습니다. 목공소부터 책방까지 한때는 10개가 넘는 가게가 성업하며 핫플로 떠올랐죠. 그 빈 재래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젊은 작가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시장에 좀 새로운 활기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골목의 가게 대부분은 배달 전문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의 상권을 넘어 골목 문화를 만들어 나갔던 가게들. 그 가게들은 왜 사라져버린 걸까요? 싸고 모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고유의 어떤 색깔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이제 상가들이 질비한 것도 아니고 각자 개성에 따른 어떤 색깔들이 같이 조화가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문화적 다양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 들어왔는데 그런 게 매매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그런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더 많은 돈을 벌여야 되고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공간들은 또 다른 데를 찾게 되는 거고, 지금 그래서 그 2013년도, 14년도 그리고 15년도 이때까지 만들어졌던 이 시장 안의 분위기하고는 지금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문을 열었던 가게 중에 지금 장성시장에 남아있는 가게는 단 한 곳, 채식 전문 식당입니다. 2013년 당시 한 문화행사에서 만난 20대 여성 3명이 비건 문화를 알리기 위해 문을 연 곳인데요. 일본에서 온 싱어송라이터 나카 씨가 이곳 대표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은 유기농 토마토 기름면이라고 제가 중국의 베이징에서 먹었던 면 요리를 조금 재해석해서 만든 요리예요. 어떻게 해석하신 거예요? 그 토마토의 감칠맛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거를 조금 살려서 만든. 비건이 단순히 식생활뿐만 아니라 지구를 생각하고 또 많은 사회 문제랑 연결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비건에 대해 철학이나 사상 그런 거를 전달하면서 비건 문화를 여기에서 만들고 싶어서 여기에 문을 열었어요. 장성시장이었던 이유는 단순하죠. 월세가 싸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월세가 엄청 쌌어요. 그래서 여기라면 저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데 이제 남은 건 나카씨 가게 하나뿐. 골목을 함께 꾸렸던 친구들은 비싼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고 모두 떠났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우리가 재밌게 살아보자 돈이 말고 그런 돈 외의 가치관으로 뭔가 우리가 만들어 가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돈 때문에 그게 파괴되었다라고 하면 조금 표현이 조금 적절할까 모르겠지만 결국은 돈 때문에 다 망해버리는 게 조금 억울했어요. 비교적 한산한 평일 오후, 광안 종합시장 골목 끄트머리에 있는 한 가게에서는 청년들이 뭔가 재정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내려? 이곳은 지난 4월, 그러니까 이 골목에서 가장 최근에 문을 연 태국 음식점입니다. 가게 바깥에 걸린 태국 국기부터 가게 안 다양한 소품까지 이국적인 분위기가 풍깁니다. 위쪽 벽에는 그 축구복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태국에서 사온 물건들이고요. 사실 그런 소품들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직접 만든 그런 소품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그림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식재료 같은 것도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뭐 어느 정도 전시는 해왔지만 직접 쓰는 것도 있어요. 네. 따로 판매는 하진 않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직접 발로 뛰면서 가져온 것들이 많습니다. 네. 이 골목에 상권이 형성되는 걸 보면서 이들도 자신들의 아이디어로 승부수를 던져보고 싶었다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던 시장 점포를 임대해 태국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오픈 시간을 앞두고 말없이 각자 역할에 집중하는데요. 무뚝뚝한 경상도 청년들 같지만 알고 보니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주해온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이 더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이 살아남기 정말 힘들다고 판단했고요. 부산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매력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해서 내놓게 됐습니다. 저렴한 임대료 덕에 젊은 패기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손님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진짜 태국에 온 것 같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드셔보시고 좀 더 반응이 좀 더 괜찮으신 것 같아요. 골목 상권을 살린다는 자부심에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는 이들. 이 골목에 어울리는 또 다른 가게를 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미 그 사이클은 어느 정도 뭐 점포동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바로 지금 매달 다르게 가게들 임대료가 새로 계약하는 팀들 보면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광안 종합시장 인근에서 부동산을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 홍준성 씨. 누구보다 이 골목의 임대료 변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처음에 입점할 당시에 저렴한 임대료로 젊은 분들이 많이 창업을 하셨는데 지금은 여기는 점포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길 바깥쪽으로 지금 밀려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여기까지가 상가가 거의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큰 길로 가시면 처음에 시작을 했던 카페하고 베이커리에 있는 점포보다 여기에 있는 임대료는 3배 차이가 납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광안 종합시장 골목에 상권이 형성되자 바로 옆 골목부터는 임대료가 많게는 3배까지 뛰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시가가 충분히 상승 가능한 곳에 보통 법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상가주택이나 주택 건물을 용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임차를 맞추고 적정 수익률을 맞춰서 다시 되파는 그런 이제 단계로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기존에 저렴한 그 월세로 계셨던 분들이 주변에 월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월세가 올라가면 쫓겨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불안도 지금 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본이 상권의 모습을 바꿔놓은 예, 우린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서면 근처에 자리한 전포 카페거리. 이름은 카페거리지만 하루가 다르게 카페들은 문을 닫고 다른 상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곳의 상인 회장 이병석 씨, 이런 상황을 몸소 체감하고 있죠. 지금은 사실 여기 현재 카페들이 많이 줄었어요. 엄청 많이 줄고 그 상권이란 게 이렇게 좀 모이는 데가 있고 흘러가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은 좀 여기가 많이 흘러가는 데로 됐어요. 그래서 그런 흘러가는 곳은 뭐가 있냐면 옷집이라든지 뭐 구두 뭐 이런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지금 스티커
순서가 있네요. 예, 아무래도 상권이 그 이제 사람이 모이는 자리는 술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뭐 밥집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생기고, 그리고 조기 같은 경우, 지금 사이길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고. 전포 카페 거리에 상권이 형성되면서 임대료가 치솟자 개성 있는 가게들은 바로 옆 전리단길로 다시 전포 사이길로 옮겨갔습니다. 2009년부터 카페 거리가 형성되었고 이후 10년 사이 임대료는 5배 이상, 권리금은 억소리 나게 뛰었습니다. 이 임대료 상승을 이끈 것은 바로 자본을 앞세운 법인 회사들이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뭐 그 법인 회사들이 이제 거대한 그 금액으로 또 매입을 하고 그에 맞게 또 그 월세를 받아내려고 월세를 많이 올리는 경우가 많죠. 그게 주변 임대인들한테 영향이 줍니까? 아, 영향은 그게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전체적인 그 어떤 저기 월세를 다 올라가는 이 상권이 이렇게 변하는데 이 서로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서로를 잘 맞춰가지고 가야지만 서로가 공존을 하는데 임대료를 올리고 계속 뭐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또 뭐 다 비어 있는 가게들이 될 거거든요. 상인들은 이런 상황을 함께 이겨내보자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2017년에 조직된 전포 카페 거리 상인회입니다. 아이고 회장님. 네, 뵙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요즘 좀 어떠십니까? 글쎄요, 네. 똑같죠 뭐. 코로나. 요즘 많이 이 골목에 처음 카페를 열었던 이지훈 씨가 3대 상인회장을 맡기로 했는데요. 가장 큰 숙제는 역시나 임대료, 그리고 골목의 개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디가 제일 잘 돼요? 상인의 모임, 또 건물주들 모임, 그래서 다 같이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올리지 말아 달라 뭐 그런 이제 소통도 하고. 지금도 사실 상권이 점점점 어떻게 넓어지고 있는 상권 내에서 이제 이 상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좀 어떻게 좀 더 개성을 더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렵게 일군 둥지에서 내몰리지 않는 방법, 그 해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전주를 꼽고 싶은데요. 이제 전주 같은 경우도 주도한 관과 그 해당되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박수를 쳐주고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협약을 맺고 그래서 임대료를 어느 기간 동안 올리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차원에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대안들이 그냥 하나의 프로젝트나 사업으로 끝나면 안 되고 약간 운동의 개념으로 저는 좀 확산되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유사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또 이렇게 지혜롭게 도시를 관리해가는 경우들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서도 나름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금정구 오륜마을. 이곳에서 문화기획자 김건우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청년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이곳으로 옮겨와 다시 읽었다는데요. 예, 여기는 예전에는 버섯 농장으로 쓰였던 데고 지금도 여전히 저희는 버섯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표고버섯 키우고 있는데 이 공간을 이렇게 농사도 짓고 버섯도 키우고 이걸 가지고 또 요리 만드는 교육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예술적인 교육도 진행을 하고 해서 지금은 뭐 생태와 이제 예술이 만나는 공간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자리 잡기 전까지 철거를 당한 경험만 4번. 모두 임대료가 싼 곳에 문화공간과 상권을 일군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골목이 만들어지면 임대료가 올라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랬던 이들이 오륜마을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을은 상수도 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발 행위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래서 어떤 개발의 어떤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을 때가 아닐까
그런 보호장치가 있는 마을이 아닐까. 사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마을을 이렇게 찾아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됐던 것 같아요. 도심의 개발 바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둥지를 튼 것인데요.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이 마을로 이주해와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해보려고. 과연 이곳은 오랜 시간 변치 않는 청년들의 핫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청년의 활력들이 도시랑 만났을 때 가장 재생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청년들이 이 마을에 들어와서 같이 공존하고 활동하는 모습들이 되게 재미있고 뭔가 활력이 넘친다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요. 에너지가 넘친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 이곳에서는 특별한 파티가 열립니다. 청년들이 한데 모여 즐기고 또 고민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들에게는 함께하면 대안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미없어 보이시나요? 재밌으니까 좀 솔직히 말해서 되게 이제 어려운 점이 많아요. 저희가 어쨌든 여기서 계속 털을 잡고 가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힘들어도 재밌습니다. 같이 하는 친구들도 많고. 사람들이 떠난 골목에 다시 불을 밝히는 청년들.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되게 고마운 존재죠, 사실은. 지금 청년들이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릴 수 있는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네들의 어떤 컨텐츠를 개발해가지고 어려운 자본력을 끌어서 도시에 뭔가 투자하고, 그 다음에 자본들을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다운타운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저는 굉장히 고맙고 꼭 필요한 도전이고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또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또는 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겠죠. 근데 그것이 쌓이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장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의 혜택은 도시 전체 시민들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정말 작은 씨앗이 되는 청년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도태되거나 죽지 않도록 지원을 하고 지켜주는 게 또 우리 기성세대와 도시 전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주차가 아주 힘들거든요. 근데 그 불편 너머에 이 골목만의 정취를 좀 더 느껴주시면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여기서 진짜 편안함 속에서 이제 손님들이 말 그대로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로만 기억되었으면. 이런 식으로 뭐 창업이든 가게를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지면 이 부산이라는 도시가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갔을 때 또 다시 젊은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반대로 올 수도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